네, 안녕하십니까. 전반기 베스트 7 플레이어. 이번에는 투수편입니다. 본 영상은 야수편과 투수편으로 나눠져 있고, 어제 이제 야수편이 먼저 업로드가 됐습니다. 아래 댓글을 통해서 야수편 못 보신 분들은 야수편도 보시고, 또 투수편도 감상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바로 투수편 7명의 잘했던 선수들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선수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바로 LG 트윈스 에이스 KC 켈리입니다. LG 트윈스 에이스뿐만 아니라 리그 에이스 역할을 했던 이 올 시즌 전반기 켈리의 모습이었습니다. 12승 1패, 평균 자책점은 2.28, 또 WAR도 3.34, WHIP 1.06, 퀄리티 스타트 16경기 중에 12번을 달성을 했고요. 이 16경기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모두 5이닝을 넘겼습니다. 켈리가 대단한 피칭을 계속해서 선보여줬고 2022 시즌 전반기 다승 1위, 평균 자책점 4위에 올랐습니다. 자, 켈리가 지난 3년간 14승, 15승, 13승을 했는데 아직 올 시즌 전반기가 이제 끝나는 시점이잖아요. 이 상황에서 현재 12승을 달성하고 있고 9이닝당 탈삼진이 8.12개입니다. LG 트윈스 입단 후 가장 좋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켈리가 올 시즌에 이 시즌 개막 자체는 합류가 좀 늦어지기는 했습니다만, 뭐 발목 부상 때문에 입국하는 그 시간까지 개인 훈련을 정말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 개인 훈련을 이제 애리조나 현지에 있는 개인 트레이너와 함께 좀 더 시즌 준비를 잘해서 결국에는 힘있는 공을 던질 수 있기 때문에 LG 트윈스 입단 후에 가장 많은 이 탈삼진을 평균치를 자랑을 하고 있고, 또 헛스윙률이 17.4%, 포심과 체인지업의 비율이 증가했습니다. 갈수록 이제 켈리는 포심, 체인지업 비롯해서 주무기인 커브, 슬라이더, 투심 패스트볼까지 던지기 때문에 타자들이 굉장히 까다로워하는 투수가 되어가고 있고, 9이닝당 볼넷, 9이닝당 피홈런, 안 좋은 수치들은 지난해에 비해 모두 감소했기 때문에 켈리가 정말 커리어의 시즌을 보내고 있고, LG 트윈스가 좋은 성적을 올리고 켈리도 정말 만약에 20승을 거두게 된다면 유력한 MVP 후보로 급부상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전반기 잘했고 이제 후반기는 켈리의 시간이죠. 항상 후반기에 더 좋은 성적을 거두고 가을 야구까지 이 퍼포먼스를 가져갔으니까, 그래서 켈리의 후반기도 선전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켈리의 완벽한 파트너 아담 플러코 선수입니다. 18경기 107이닝 104탈삼진 9승 4패, 평균 자책점 2.94. 완전히 물음표를 느낌표로 바꾸는 플러코의 전반기였고요. 퀄리티 스타트는 18경기 중 10번을 했습니다. 2022 시즌 전반기 탈삼진 5위, 등판 시에는 팀이 12승 6패를 기록을 했는데, 이 사실 12승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불펜이 3번을 날려먹으면서 9승, 전반기 10승에는 도달하지 못했지만 어쨌든 플러코와 21승을 합작을 하면서 전반기 대단한 피칭을 해줬고, 플러코가 이제 초반에는 사실은 퐁당퐁당 피칭이 조금 있었습니다. 구속도 좀 덜 올라왔고 피홈런은 이 선수의 치명적인 단점이기 때문에 2달 동안은 3승 3패 3.59에 그쳤습니다만 6월 이후에 피칭이 6승 1패 2.19로 굉장히 좋았습니다. 9이닝당 탈삼진은 8.75개고요. 삼진을 잡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플러코가 뭐 아무리 피홈런이 많다고 해도 타자들이 정타를 맞히기가 좀 어렵죠. 잠실 삼성전에서는 한 경기 14탈삼진을 잡은 적도 있었고요. 포심 패스트볼을 굉장히 많이 던지는 선수입니다. 비중을 크게 또 빠른 볼을 가져가면서 타자들을 굉장히 윽박지르는, 또 적극적으로 스트라이크 존을 투구를 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 피홈런을 맞을 때보다 플러코가 사사구를 내줄 때가 좀 더 아쉽고 그런 순간들이 좀 있었어요. 4사구가 또 실점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4사구가 나오는 날을 제외한다면 플러코가 자신만의 또 생각대로 경기를 이끌어갈 수 있는 피칭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 12개의 피홈런인데 득점권에서는 피홈런이 2개밖에 없습니다. 득점권 POPS가 0.630인데 이게 시즌 POPS랑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득점권에서 이 피홈런 수치가 높으면 당연히 대량 실점으로 연결될 수가 있는 건데, 플러코는 역시 득점권에서는 좀 잘 막아내는 모습을 보이면서 좋은 성적을 내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잘하는 선수, 이제 불펜 쪽으로 발걸음을 옮겨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진해수 선수인데요. 40경기 출장을 했습니다. 29이닝 21개 탈삼진 3승 6홀드 2.17, 7년 연속 50경기 출장에 10경기가 남았고요. 통산 144홀드로 현역 1위를 달리고 있는 진해수 선수인데,
사실은 이 제가 시즌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정우영, 이정용, 고우석 초반에는 조금 헤맬 수 있다. 하지만 본궤도에 올라오면 이 선수들이 좋은 피칭을 선보일 거기 때문에 초반에 어떤 스타트를 했을 때, 시즌이 개막을 했을 때 한 달 동안 버텨줄 수 있는 선수들이 필요하다 싶었는데 그 역할을 바로 진해수 선수, 최동환 선수, 김진성 선수가 해줬습니다. 올 시즌에 초반에 성적이 상당히 좋았어요. 그리고 왼손 타자 상대 POPS도 낮은 쪽으로 좌타자 킬러다운 모습을 보여줬는데 올해는 이제 삼진을 잡기보다는 좀 맞춰서 잡는 유형으로 변신을 했습니다. 패스트볼의 비중과 탈삼진이 감소를 한 대신에 인플레이 타구를 만들어서 잡는 유형, 타자의 타이밍을 뺏으면서 땅볼 유도를 한다든지 혹은 내야 뜬공을 유도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좋아진 진해수 선수인데, 특히나 이제 진해수 선수가 진해 수소폭탄 시절에 가장 좀 나빴던 수치가 바로 4사구 허용이었거든요. 그러나 이제 9이닝당 볼넷이 2.17개로 데뷔 이후에 가장 낮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해수 선수가 이제 노련미를 좀 더 갖추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지난해 그래도 많은 이닝을 던지다가 지난해는 좀 이닝 소화를 줄였고 경기에도 좀 적게 출장을 했는데 올해 전반기 일단 40경기를 나왔거든요. 이 선수도 계속해서 뭐 한 타자씩 조금 많이 내보내는 것보다는 1이닝씩 뭐 2이닝씩 이렇게 좌타자가 많은 타선에 또 붙여서 1이닝을 막아줄 수 있는 이런 역할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사실 정말 이 선수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바로 김진성 선수인데요. 39경기 5승 3패 6홀드, 평균 자책점 3.86입니다. 사실은 저는 9원승이 뭐 한 타자를 맞고 두 타자를 맞고도 9원승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그 선수가 그 타자들을 막아줬기 때문에 역전할 수 있는 혹은 동점에서 점수를 낼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흐름을 좀 끊어줬다고. 그런 의미에서 김진성 선수의 이 5승은 상당히 대단한 가치가 있다. 9원승 5승 대단한 것 같고요. 득점권 피안타율이 1할 6푼 1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투아웃 득점권으로 가면 피안타율이 1할 1푼 1리입니다. 대단히 좋은 집중력을 득점권에서 역시 베테랑 투수답게 보여주고 있고, 역시 이 선수의 장점은 스플리터, 포크볼이죠. 지난해 평균 자책점이 높았는데 지난해에는 이 포신 패스트볼과 스플리터 이외에도 슬라이더라는 구종을 서드 피치로 좀 10% 정도 많이 던졌거든요. 그러나 이제 올 시즌에는 슬라이더 비중을 과감하게 없애버리고 완전히 투피치 피처로 포크볼의 비중을 그만큼 더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패스트볼의 평균 구속은 143.4km입니다. 아무리 이 포크볼이 좋아도 포신 패스트볼이 받쳐지지 않으면 타자가 타이밍을 잡기 조금이라도 용이한데 이 패스트볼 평균 구속이 올랐습니다. 마지막으로 143km 시즌을 가졌던 게 김진성 선수가 2015 시즌인데 그때 김진성 선수가 30살 시즌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7년이 지났습니다. 구속이 올랐고요. 역시 이거는 이천에서 또 잠실에서 이렇게 데이터 트랙맨 분석팀과 분석을 하고 또 코칭 스태프들과 함께 구속이 잘 나오기 위해 조정을 해서 또 선수 본인이 괜찮은 몸 상태로 시즌 준비를 잘 해왔다는 게 좋은 쪽으로 드러나는 것 같고요. 역시 이 선수의 전반기 백미는 6월 2일 롯데전에 10회 말 무사말로에 나와서 경기를 무승부로 끌고 간 2이닝 무실점, 이 피칭이 가장 기억에 남고, 특히나 이제 접전이 많았던 7월에 선발이 조금 국내 선발이 불안하고 또 동점 내지 엎치락 뒤치락 하는 경기들에서 김진성 선수가 무실점으로 흐름을 끊고 타자들이 점수를 냈기 때문에 9원승으로만 3승을 챙겼습니다. 7월에 평균 자책점 3.38로 전반기 너무 잘해줬거든요. 이제 후반기에는 송은범 선수도 오니까 김진성 선수, 송은범 선수 베테랑 듀오가 어쨌든 이 144경기를 치르면서 투수들이 던져야 하는 이닝은 정해져 있거든요. 희생하는 선수는 좀 필요한데 김진성 선수, 송은범 선수가 그 역할을 해주고, 또 이 선수는 2020 시즌 한국 시리즈에서 대단한 피칭을 보였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김진성 선수 큰 무대에서도 지금과 같은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선수, 바로 LG 트윈스 정말 고생 많이 하는 마당새 이정용 선수입니다. 40경기 나와서 또 평균 자책점 3.18 대단한 피칭을 보여주고 있고, 이 선수도 이제 삼진이 좀 줄었어요. 지난해에는 높은 회전수 그리고 묵직한 패스트볼을 바탕으로 삼진을 많이 잡아내는 유형이었다면 올해는 이제 좀 더 컨트롤에 신경을 써서 삼진도 삼진이지만 타자들을 굉장히 이 타이밍을 많이 뺏는 피칭을 하는 것 같습니다. 삼진이 줄은 반면에 볼넷도 감소를 해서 시원시원한 피칭을 해주고 있는 이정용 선수고,
사실은 이정용 선수가 평균 구속 자체는 올랐어요. 하지만 이 회전수라든지 이런 게 아마 지난해에 비해서 조금 떨어진 듯 한데 5월 내내 11경기 연속 무실점 행진을 거두다가 가끔 이제 실점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 선수가 역시 가장 큰 장점은 7태면 쳐봐라. 굉장히 배짱 있는 피칭을 하면서 피홈런이 현재까지 하나도 없습니다. 마지막 피홈런이 지난해 9월 18일에 프레스턴 터커에게 맞았던 홈런이었는데 어쨌든 이 패스트볼의 구종 가치가 굉장히 떨어졌기 때문에 뭐 지금도 양수 문제는 없어요. 하지만 지난해만큼은 기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 회전수가 좀 줄었을 거라 생각이 되고 저는 이 타이밍에 이제 이정용 선수가 올 시즌 끝나고 군대를 가야 되는데 이 선수가 수술 여파도 있고 또 데뷔를 하고 나서는 불펜으로 활약을 했습니다만 다양한 구종을 던질 수가 있고 또 봉인된 스플리터까지 장착을 한다면 선발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패스트볼, 또 커브, 슬라이더, 스플리터 이렇게 4가지 구종으로 타자를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정용 선수는 군대를 다녀와서 선발 준비를 해보는 건 어떨까? 뭐 시즌 중에는 정말 어렵습니다. 지금 구종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는 거는 체력적으로도 이 선수가 지난해에 비해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게도 추측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발 전환은 후반기에는 할 수가 없고 올해까지는 불펜에서 활약을 하다가 군대를 가면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니까 선발 전환을 염두를 해뒀으면 좋겠습니다. 6번째 선수는 정우영 선수입니다. LG 트윈스 불펜진의 마스터피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38경기 2승 1패 21홀드 37이닝 평균 자책점 2.19입니다. 23개의 탈삼진을 거뒀다는 거에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더 놀라운 수치가 뒤에 있으니까요. 올 시즌 63과 3분의 1이닝 페이스예요. 지난해처럼 65이닝 이 정도로 좀 마무리가 될 것 같고 지지난해와 이 데뷔 첫 시즌에 정말 이 많은 이닝과 많은 경기 출장과 이렇게 하면서 좀 이 선수가 체력적으로 좀 걱정이 많이 됐는데 그래도 최근 2년은 합리적으로 뭐 혹사 논란 없이 잘 가고 있는 것 같고 올해 이제 WHIP 이닝당 출루 허용률이 좀 늘어났습니다. 정우영 선수가.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좌타자 449가 좀 늘어나서 이 수치가 생긴 것 같은데 그래도 평균 자책점 낮은 거 보면은 주자가 출루를 해도 정우영답게 잘 막은 경우들이 많았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선수는 이제 올해 잘 던지게 되면은 WBC와 내년에 항저우 아시안 게임이 열리게 된다면 아시안 게임이 뭐 항저우에서 열릴지 어디서 열릴지 모르겠지만 이 대표팀에도 핵심으로 들어가야 되는 선수이기 때문에 몸 관리 정말 잘해야 되고요. 그런 의미에서 사실 뭐 벌크업해서 제구를 좀 잃었다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시즌을 건강하게 나기 위해서 이렇게 벌크업을 한 거는 이 선수에게는 굉장히 좋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투심 패스트볼의 구속이 늘었고요. 151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지난해 평균 구속은 146이었는데 투구 비율은 투심 패스트볼이 96%나 됩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수치고 볼넷 허용률이 늘어났습니다만 아까 23개의 탈삼진을 기록했다 했잖아요. 병살타 유도만 10번을 했습니다. 대단하죠? 그만큼 많은 주자들을 내보내기는 했지만 병살타 처리 땅볼 유도 자신 있는 거를 또 보여주면서 정우영 선수가 좋은 피칭을 해줬고 승계주자 실점 허용률이 18.8%밖에 되지 않습니다. 주자가 있는 상황에서 올라왔을 때 실점을 할 확률이 좀 적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득점권에서도 5차례 병살타를 유도하면서 상대방이 투심만 던지는데도 제대로 공략을 못하는 정우영 선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고우석 선수를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고우석 선수 올 시즌 38경기 27세이브를 기록을 했고요. 물론 세이브가 없습니다. 전반기 세이브 1위를 기록을 하고 있고 통산 100세이브에도 벌써 달성에 성공한 고우석 선수인데 고우석 선수가 올해는 정말 영리하게 피칭을 가져가는 느낌이 듭니다. 150km대 포심 그리고 이 포심과 조금 구속이 차이가 나지 않는 슬라이더, 커터, 투심 무브먼트가 좋기 때문에 상대 타자들이 굉장히 타이밍을 뺏을 수가 있고 또 보더라인 쪽으로 컨트롤이 좋아졌기 때문에 포심을 던지는데도 부담 없이 고우석 선수가 던질 수 있는 것 같고요. 또 130km대 커브 요게 이제 투 스트라이크 이후에 떨어지면 타자들이 헛스윙을 하거나 땅볼이 되면서 고우석 선수가 재미를 많이 보고 있는데 올 시즌 득점권 상황 집중력이 정말 좋습니다. 피안타율이 8푼 1, 2밖에 되지 않고요. POPS가
0.344밖에 되지 않습니다. 고우석 선수가 제가 봤을 때는 이 넓어진 스트라이크 존에 가장 수혜를 받고 있는 선수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해는 포심 패스트볼이 그냥 한가운데로 들어가다 맞았는데 이 스트라이크 존의 높이를 세 부분으로 나누면 높은 쪽에 던지는 패스트볼이 있고요. 또 가운데 쪽에 카운트를 잡으러 들어가거나 결정구로 들어가는 패스트볼이 있습니다. 그리고 떨어지는 커브와 투심, 이 싱커 성공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요 높이들을 잘 활용하는 게 고우석 선수가 올 시즌 전반기에 이 분론이 없는 이유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현재 46세이브 페이스고요. 아직까지 풀타임 마무리를 뜨면서 저는 분론 세이브 없는 마무리를 리그에서 본 적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고우석 선수가 이 전임 미답의 기록에 한번 도전을 해보겠고, 고우석 선수가 아마 제가 봤을 땐 후반기에는 블론 세이브가 하나, 두 개 정도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우석 선수 언제 할지는 모르겠지만 가장 중요한 또 후반기 막판에 또 가을 야구에 이런 상황에서 세이브는 1세이브 이상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잘 막아주길 바라고, 봉준근 선수의 기록을 봉준근 선수 본인도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죠. 우석이가 넘었으면 좋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고우석 선수가 갱신을 하고 또 구단 마무리 역사 한 페이지에 이름을 남겼으면 좋겠습니다. 자, 전반기 베스트 플레이어 투수편 살펴봤습니다. 원투펀치와 또 필승조들의 좋은 활약이 있었는데요. 여기 이름이 없는 선수들도 있습니다. 뭐 최성훈 선수, 김대유 선수, 또 선발로 좋은 모습을 보인 김윤식 선수도 있고, 또 롱릴리프로 승리 요정 역할을 했던 이유찬 선수도 있는데 이 선수들도 정말 잘 던져줬고 후반기에는 성적도 내고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시즌을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